2025년 고등학교 1학년 10월 모의고사 내용이고요. 자, 작품은 황순원의 신데렐 주사입니다. 자, 이 글의 성격 잠깐 보면은 장편, 그리고 농촌, 그리고 현대소설입니다. 자, 성격도 미리 알고 가자. 사실적이에요. 자,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판적입니다. 자, 소설 안에 보면은 당시 이 시골 농촌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고발적이기도 하다. 사회 고발적이다. 문제점을 이렇게 고발의 형식으로 소설을 통해 나타냈다. 그래서 사회 고발적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주제도 한번 볼게요. 이 소설의 주제는 한국 농촌에 가족이 있어요. 농촌에 일가가 70년의 연대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통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몰락하는 그 과정을, 안타까움을 다룬 소설입니다. 자, 그것이 주제가 된다. 계속 비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회고발적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글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겪게 되잖아요. 산업화를 겪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에서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반드시 도시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올라오는 거니?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도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주택 부족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죠? 일자리도 오히려 더 부족하는 상황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도시의 어떤 빈민의 형성이 되는 어떤 도시의 문제로 대두가 된다면 농촌에서는 역으로 도시에서 벌어들이는 일종의 나쁜 자본주의, 저질 자본주의 문화가 이 농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저질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좀 그렇게 들리긴 하는데 쉽게 말해서 돈으로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암암리에 제3금융권 돈을 빌리고 엄청난 그런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당시 도시에 있었던 것들인데 이게 이제 농촌으로 스며듭니다. 농촌. 사실 농촌은 전혀 이거와 관련성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농촌으로 스며들면서 어떤 한 가정에 몰락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적인 배경과 상황이 이 소설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혹 말이다. 혹 어떤 친구네가 못 살게 돼서 집 같은 걸 맡긴다 치자. 그런 경우 넌 그걸 맡겠니? 안 맡겠니? 자, 여기에서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자, 혹 말이다. 어떤 친구네가 못 사게 돼서 집 같은 걸 맡긴다고 치자. 그런 경우에는 넌 그걸 맡겠니? 안 맡겠니? 라고 묻고 있어요. 한영은 벤번 할아버지의 심증을 알 수 있었으나, 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자,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농촌에 예전부터 그래도 좀 잘 살고 있었던 일종의 자본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또 농사도 짓고 그런 좀 자본가? 돈이 좀 있는 그런 인물이야. 근데 할아버지한테는 누가 있냐면 한영이라는 손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영은 할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인물로 나와요. 여기서는 할아버지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 두식 영감이라 할게요. 두식 영감.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 그래도 이 할아버지는 속물적이면서도 어떤 돈을 탐닉하는 인물로 보인다면 한영은 그와 다른 어떤 대조적인 인물로 나와요. 그래도 어떤 양심이 있고 그래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는 연대감,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웃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인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립하는 모습이 이제 이글 초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든 거야. 만약에 그러면 집 같은 걸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다면 넌 어떻게 하겠니? 라고 했더니 한영이 덴번의 할아버지의 심중을 알 수 있었으나 잠자코 있었대요. 심중은 숨은 마음이죠. 근데 잠자코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죠? 얘들아, 한영의 신중한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정답은 뻔해. 아니, 당연히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으면 그 집을 가져야겠죠? 라고 말을 하겠지. 이해갔니? 질문의 의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싶진 않았던 거야. 그냥 그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지?
혹 말이다. 할아버지가 말해요. 남이 그런 경우에 집을 맡았다고 하면 넌 어떻게 생각하겠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니? 라고 할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한영은 할아버지가 바라는 대답을 뻔했으나 대답 뻔히 알죠. 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니까짓게 뭘 알겠다고 묻는 내가 틀렸지. 네, 틀렸지, 그지? 두식 영감은 잠시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너 어서 가서 쌀 두어 말 퍼가지고 가가지고 걔네 빚진 돈이 얼마고 빌린 돈이 얼마고 갚은 날짜는 언젠지 소상히 좀 알아오너라. 아, 요게 이제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냐면 한영의 친구 춘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일이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영 영감이 순간 욕심이 난 거지. 어떻게? 이 춘길이네 그 집에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아마 이 한영 영감이 아니라 두식 영감은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할아버지 즉 두식 영감은 자기 손자인 한영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냐? 야, 네 친구 춘길이네 가서 뭐 좀 해오라는 얘기냐? 좀 떠봐 이 얘기입니다. 떠봐. 뭘 떠봐? 자, 쉽게 말해서 이 춘길이가 돈을 빌린 거,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내가 저 인물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한테 또 더 많이 떨어질까? 그러니까 경제적 손익을 따지기 위해서 자기 손자에게 일부러 가서 쌀 두어 말 갖고 가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살피고 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두신영감은 그죠? 돈에 의해서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직은 돈을 빌린 게 아닙니다. 자, 암만 생각해봐도 그 집을 딴 사람한테 넘어가게 하는 이보다 내가 맞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그 집을 넘어가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이미 그 집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차라리 내가 맞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게 낫겠다라는 거야. 근데 속셈은 뭡니까? 진짜 불쌍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돈을 못 갚을 걸 알고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집이 춘길이네 집이 내 집이 될 거라고 두신영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집이 탐나서 차지하려는 건가? 이거 진심입니까? 아니, 탐나서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욕심을 부리고 있고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걔 사정 봐서 맞는 거니 누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명분을 얘기하는 거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겉으로만. 그리고 그 구렁이 같은 김주사가 아무리 담보물을 자기 걸로 만들지 않는다지만 이번에는 이익입니다. 이익. 아마도 김주사라는 인물이 이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이제 그 춘계린의 집이 아마도 그 돈을 못 갚는 조건으로 가져갈 수 있나 봐. 그래서 이번에는 이문이 많이 붙을 것 같으니 빚을 못 갚으면 못 견디는 척 자기 차지로 할 게 뻔해. 뭘요? 춘길이네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맞는 게 도리지. 도리입니까 얘들아? 도리가 아니죠. 양심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굉장히 어떻죠? 탐욕적이면서도요. 그저 자신이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잘 볼 수가 있죠. 아하, 아마 지하의 재담 연관도 잘한 처자라고 할 거다. 자, 뭐예요? 정당화하려고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부분은요. 자, 뭐 하는 거예요? 두식 노인, 한영이의 할아버지죠. 두식 영감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이걸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죠? 내적 독백입니다. 지금 마음속의 마음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것을 이득을 보느니 내가 이득을 봐야겠다. 이익도 많이 떨어지니 그래서 그 한영 즉 자기의 손자의 친구인 그 춘길이네 집을 담보로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 집을 차지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식영감은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영이 올 때까지 줄곧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한영이 뭐하러 갔어요? 춘길이네 가서 어떻게 빚을 지고 어떻게 하는지 기다리고 있지요. 그 알아내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춘길이한테 다녀온 한영에게서 빚은 60만 원이라는 걸 들었고 오픈 오리의 이자에 반제 날짜는 이달 열흘 아흔내려라는 보고를 받았다. 날짜요, 날짜.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고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고 이것을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춘길이네 집이 어떻습니까? 어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죠? 어떤 위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쓸개 빠진 놈 같으니라고 많이도 쎄냈고 냈었군. 아니 그리고 뭐 별리가 오브오리? 자 무슨 말이야? 이자를 이렇게 비싸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오브오리라고 거 장리뼈는 찜쪄먹게 비싸군. 장리뼈는 찜쪄먹게 비싼다라는 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옛날에 농사를 짓잖니?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은 가을에 추수를 한다고. 그러면 가을부터 거진 봄까지는 그래도 먹을 곡식이 있어. 근데 이제 봄쯤 되면 곡식이 다 떨어진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봄쯤 되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쌀을 빌린다고. 그렇게 빌리는 그 벼를 장립벼라고 하네요. 장립벼. 빌리는 거. 장립벼. 알겠니? 그러면 봄에 그걸 어느 정도 빌려서 나중에 가을 돼서 추수하면 일종의 어느 정도 갚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봄에 빌리는 이 쌀도 미리 땡겨서 빌리는 거잖아. 그럼 가을에 돌려줘야 되는데 또 가을부터 또 그 다음 봄까지 또 먹을 게 없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농촌의 현실이 힘들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가을에 그러니까 수확할 그 곡식을 당부로 봄에 빌리겠어요. 그쵸? 그런 변리를 물고 어떻게 감당해 나간다는 거야. 자, 그만큼 농촌에 어떤 높은 고리대금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의 현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돈은 빌릴 수는 있어. 근데 적정 이자라는 게 있어요. 적정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보다 어떻게 하는 거야? 굉장히 많은 이자를 물게 한다라는 거죠. 견뎌낼 수가 없잖아. 그지? 하긴 비싸고 어쩌고 할 것이 없이 별일처럼 무서운 건 세상에 없으니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그래서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어만 가게 마련인 걸. 자, 뭐예요? 그냥 돈은 갚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네, 늘어나죠. 빚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명심해라 라고 한영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주식 영감이. 넌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별리 무섭다는 걸 마음에 꼭 새겨둬야 돼. 알겠니? 그래, 이달 열흘의 날이라 하니라고? 그랬더니 한영이가 얘기해요. 네, 2달 기한으로 빌렸답니다. 제대로 이자를 물 가망이 보였다면 기한을 연기받았을지도 모르지만요. 오늘이 며칠 날이더라? 16세 날입니다. 사흘 남았군. 비싼 별리 사흘씩이나 물 필요 없지. 오늘 당장 갚도록 해. 설마 김주사가 제 날짜에 가서야 받겠다고 하지 않겠고. 그러니까 대신 돈을 이제 자기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계리 입장에서는 아직 춘계리 등장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김주사한테 돈을 빌렸단 말이야. 뭐를 담보로요? 집을 담보로요. 근데 이제 갚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황을 안 거죠. 누가요? 두식 영감이. 그래서 꾀를 내는 거야. 저 집이 너무 탐이 나니까 김주사보다 조금 저렴하게 너 어차피 갚을 때쯤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줄게. 이 집을 담보로 나한테 빌린 걸로 해. 이렇게 꾀를 내는 거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래? 공일이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겠군. 내일 갚는 걸 치고 셈을 한번 해봐. 별리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러니까 이자는 땡겨서 갚더라도 내긴 내야 되니까요. 이자만 계산하면 뭐 됩니까? 별리 말고 또 있단 말이냐? 저 춘규리한테 자 이제 한영이가 얘기를 합니다. 한영 저 춘규리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라도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한양은 누가 걱정이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돈을 다시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이 춘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돈은 남겨야 되잖아요.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단 말이야. 자, 한영이는 어떤 인물이에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춘길한테 얼마가 떨어져야 하다니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해요. 돈 한 푼 없이 당장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도 없이. 이미 한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빌려줬을 때는 춘길이의 재산이 다 어떻게 되겠다? 없어지겠다. 생각해보세요. 2달 후에 김주사한테 갚을 돈도 없는데 당장 급한 마음으로 두식 영감한테 돈을 빌리지만 돈은 분명히 못 갚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손자인 한영은 친구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한영과 두식 인물은 서로 대립적인 인물로 봅니다. 두식 영감은 참고로 이 앞줄기 줄거리에서 빠진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식 영감한테 손자가 2명이 있어요. 한영이 있고 한식이 있는데 이 둘한테 그 당시에 돈이 있으면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싶겠지만 그렇게 학교 다녀봤자 소용이 없다. 돈 버는 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학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에요. 돈이 무조건 최고다라고 느끼는 인물이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그럼 우리가 먹여 살리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니 걔한테 돈 한 푼 읊는 건 당연해. 그래가지고 돈이 붙겠어? 재물은 영물이야. 여기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다? 한영 영감, 자꾸 한영 영감. 이 두식 영감이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태도를 볼 수가 있다. 얘들아, 속물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다. 사람을 보고 붙어 있기도 하고 달아나 버리기도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돈 중심이에요. 앞으로 음악이라도 우리고 좌판 장사라도 할 미천이 있어야 겠다던데요 라고 한영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왜 이거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이야. 음악 집이 이제 뺏기게 될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좌판 장사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뭔가를 먹을 생계에 미천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생존이란 말이에요. 생존의 어떤 수단이야. 이거조차도 어떻게 하냐. 한영영감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좌판장서고 뭐고 이젠 이 고장에서 못 살아. 무슨 낯짝을 대고 여기서 산단 말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떻죠?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게 속물적인 그런 인간이죠. 그죠? 그닥 다른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어려운 어떤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어쨌든 얼마만큼 돈을 발해서 할아버지를 찾아뵌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영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길이 편을 들어서 적어도 돈이 필요해서 할아버지를 찾아뵌 게 아니냐라고 설득을 하는 거 좀 도와주자. 집 넘어가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집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 즉 춘길이는 빚을 갚을 능력은 안 돼. 그러니 적어도 조금이더라도 돈을 좀 주자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두신 영감이 얘기해요. 이놈 봐라. 제법 의견 같은 걸 다 말하네. 두신 영감은 좀 늘어진 왼쪽 눈꺼풀을 더 내리덮으며 잠시 궁리에 빠진다. 그랬다가 대체 그 집값이 얼마나 나간다고 보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할아버지 자신이 잘 알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며 한영은 이미 알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변명을 하고 싶은 거죠. 한영은 글쎄요 서둘지 않고 느긋이 작자만 만난다면 145만 원은 넉넉히 받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충격이지 않니? 빌린 돈은 얼마야? 춘길이가 60만 원이야. 원금은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기한 내에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돈을 김주사한테 빌렸다가 다시 두식 영감한테 빌린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팔리면 145만 원이 되는데 자기가 빌린 돈의 2배인 집이 뺏기는 거야 눈앞에서. 뭐라고? 정신 나간 소리 작작해. 넌 무해나 해프게 생각하지. 잘 받는 데야 100만 원 안짝이야. 100만 원 안짝을 받더라도 이득이 얼마예요? 안짝이라도 한 점 안짝이지. 두식 영감이 잠시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암튼 그건 걔 할아비를 생각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여러 소리 말고 별리가 얼마나 나간지 세미나 해봐. 아직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안 빌려준 거예요? 안 빌려줬어요. 근데 이미 집이 뺏길 거라는 걸 한영이는 생각을 한 거야. 할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니까. 이미 두식 영감도 그 집을 뺏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이 내용이고요.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볼게요. 한영이 죽고 한영의 동생. 자 사건이 터집니다. 손자인 한영이 어떤 이유로 죽게 되고 그의 동생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한수마저도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두식 영감은 충격을 받고요. 미쳐버립니다. 이때 한수의 병원비를 충당하고자 바로 한영의 아버지는 복룡이를 통해 두식 영감의 토지를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 복룡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중개인입니다. 중개인. 우리 그 모의고사 외적 충고에도 나왔지만 1970년대 이 도시의 어떤 자본가들이 농촌으로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못된 이 중개인을 통해서 농촌의 땅을 저렴하게 어떻게 합니까? 구매를 하고요. 이 구매한 걸 또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거든요. 복룡은 바로 그런 인물이 나온다. 강 사장은 복룡의 얘기를 들어가며 바로 강 사장 밑에서 일하는 인물로 나와요. 이 강 사장은 두식과는 좀 다르게 도시의 자본가다라고 보면 돼요. 도시의 자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두식 영감은 잽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복룡의 일 들어가며 부산이 속으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어때요? 주판알 튕길 때 굉장히 어떻죠? 계산적이죠. 복룡이 이처럼 유단히 떠버리는 걸 보니 저쪽에서 이만저만 다급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해. 조금만 더 버티면 아주 싼 값으로 후려칠 수 있는 것 같은 해답을 쉽게 나왔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영이 아버지 큰아들만도 잃었는데 둘째 아들의 수술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 1970년대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증금 같은 게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자 역시 그럼에 불구하고 싼 값으로 후려칠 수 있다라고 강 사장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계포를 판다지만 하루 이틀 작자가 나타날 것도 아니고 시계포라는 거는 이제 한영이 아버지가 일하는 가게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삐끗하는 날에는 나만 또 애먹게 될 거다 생각하는 거야 강 사장은. 아까 두식 영감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듯이 이번에는 장면이 바뀌어서 비슷한 상황에 서로 대응을 이루죠. 그러나 그러다가 삐끗한 날에 나만 또 애먹게 될 거다. 어디까지나 송 회장 일인데 내가 이 이상 속을 태울 필요가 뭔가? 그동안의 중간 보고도 대충만 했을 뿐 자세한 보고서 작성은 차일피일 미뤄온 것도 문제 이 땅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 땅.
강 사장은 밑자 분자이다 싶으면서 뭐 먼저 매긴 값으로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말이 새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떼들을 쓸 테니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그러니 농보다 1,000원 아래값으로 떼내 보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가격을 내리겠다. 땅값을.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나 이럴 수 있나. 저쪽에서 달라는 가격을 주고 사들이라던 때가 언젠데. 그러니까 먼저 이 한영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 땅을 팔으라고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 그때보다 더 싸게 팔으라고 오히려 강 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판국의 최고 매매 가격에다 500원을 더 얹으라던 건호의 말은 아예 비춰볼 길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전에 이 땅을 살려고 최고 가격을 이제 준 게 또 다른 준 게 이제 건호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거부를 했단 말인데 하지만 지금 급하잖아요. 그건 좀 너무하신데요. 복룡은 중간에서 난감했다가 중개인 있었죠. 고수머리 뒤통수를 북적북적 긁으며 난색을 보이다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 500원 귀 떼도록 해보죠. 500원을 깎겠다라는 얘기예요. 집 팔아서 채워오더라고. 내 한번 해볼 테니 계약금 좀 줘보세요. 강 사장은 의자 등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줬소 이씨 봐서 내가 양보하지. 양보를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금고에 내어주는 돈을 받아 갖고 나와 건우네 집으로 가는 복룡의 발걸음은 아까와 달리 더디었다. 야, 강 사장이란 작자 변한 걸 무섭네. 그러니까 어디 앞에서 변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죠. 최영감만 정 같았으면은 어림도 없었을 텐데. 최영감이 누구예요? 두식이야, 두식. 한영이 할아버지예요. 극성이네. 뭐네 해도 최영감이 그 집에 대듭보였어. 한영 아버지와 건우는 복룡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놀란 거죠? 건우가 한영 아버지를 건너다 본다. 한영의 아버지의 눈은 밑으로 떨구고 잠잠히 있다. 그새 이쪽 사정을 알아놨군. 이쪽 사정이 뭐예요? 지금 수술을 해서 돈이 급하다는 사정인 거죠. 건우가 한영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미 이쪽에 약점을 잡아놨으니 별 수 없겠어. 사람의 수술을 하고 수술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참 재밌지 않니 얘들아? 앞서서 춘길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두식영감 집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의 소자본가가 누구에게 먹히는 겁니까? 자본가. 누구에게 먹히는 거야? 도시의 자본가에게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을 먹고 먹히는 종속되는 그런 관계인 거죠. 이해갑니까? 자본가. 자네 생각대로 하게 한영의 아버지는 토지 문서와 인장을 내는 도장입니다. 내놓았다. 자, 네, 이어서 내놓았다. 토지 문서와 인장은 부친이 방바닥에 널어놓고 있는 걸 집어온 것이다. 글쎄 그 등등했던 양반이 이걸 갖고 오는데도 멍청이 보고 계시더라고. 한영의 아버지의 말소리는 떨리듯 진통하게 울렸다. 자, 여기까지를 딱 봤는데 어떤 얘들아 조금 통쾌하다고 느끼니 아니면 정말 와 이렇게 무서울까 느끼니 선생님은 좀 무섭다고 느끼거든. 방금 전까지는 자기가 갑이 돼서 누군가의 재산을 탐닉을 했더라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식영감. 응? 그렇게 돈을 빌려서 이 돈에 못 산다고 잔인하게 말했죠. 근데 그런 두식영감네 어떻게 됩니까? 전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집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대도시에 돈이 더 많는 잔인한 자본가에 의해서 뺏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했고 자, 그러면 39번 문제 한번 문제 볼게요.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 자, A는 두식 영감이 혼자서 생각하는 내적 독백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특정 인물의 시선을 중심으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두식 영감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딱 나오네요. 바로 1번이 된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 볼게요. 기억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거래요. 자, 기억 찾아볼게요. 저 춘규리한테도 얼마 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손자가 말하는 장면이 한영이가 말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집까지 뺏길 마당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네요.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은 앞으로 음악이라도 우리 구 좌판 장사라도 할 미천이 있어야겠다던데요 라고 하면서 자 한영이가 춘길이를 걱정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기억은 리을에 대한 바람이 상대에게 수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떼어줘야 된다. 왜 그러지? 좌판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판잣집이라도 살 음악이라도 있어야 될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디귿은 기억에 담긴 의견에 동조하지 않다는 뜻이다. 디귿 볼게요. 이거는 두식 영감이 얘기하는 장면이네요. 그래갖고 돈이 붙겠어? 재물은 영물이야. 사람을 보고 붙어있기도 달아나고 하지 라고 하죠. 그러면 기억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 한영이에게 줄 수 없다, 동조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답이다. 자, 3번 디귿은 니은, 두식 영감이 하는 말이죠. 니은에 담긴 문제 상황. 니은이 뭐죠? 한영이가 얘기하는 거 걱정해주는 거야, 춘길이를. 자, 니은에 담긴 문제 상황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이 돈도 사람 보고 온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춘길이에게 내가 안 주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미음은 니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음을 통해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있다. 자, 일단 미음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집이 넘어가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영이가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니은이네요. 니은 다시 보면은 돈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도 없는데요. 이거 둘 다 한영이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미음은 니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음을 통해 상대방 안심시키는 게 아니죠. 뭐예요? 어차피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얘는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4번이 아니다. 자, 그럼 41번 볼게요. A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A 한번 찾아볼까요? A가 없는데? A가 여기 있네.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다.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강 사장에게 이제 그 땅을 팔려고 중간에 이제 중개인 복룡이가 가는데 강 사장은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익되게 하는 어떤 행위를 묘사로 얘기한 거죠. 그럼 1번 볼게요. 단기적인 손익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탐색하고 있음을 뜻한다. 장기적인 투자와 관련이 없는 거죠. 최대한 어떻게 싸게 내가 이걸 사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할 거니까요. 그 다음 2번. 자신에게 돌아올 손익을 이익을 따져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쵸. 정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된다. 그래서 이미 저쪽이 다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버티고 있다가 아주 싼 값으로 저 땅을 사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그러면 42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 된대요. 자, 학습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1970년 산업화를 통한 한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은 숨은 면에는 농촌 사회의 구조적 붕괴가 있었다. 우선 농촌 내부에서는 고리대금, 비싼 이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지. 자본을 축적한 소자본가들, 두식 영감 같은 인물이에요. 이에 공동체의 균열이 초래되었다. 춘봉이가 그 마을에 오래 살았음에 불구하고 잔인하게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뺏으려고 하잖아.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가난한 이런 뜻이야. 가난한 농민의 경제적 우위를 점하였고, 우위라는 건 더 위로 갔다는 얘기예요. 공동체로서의 유대감보다는, 그러니까 이웃이니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구성원들의 신뢰관계는 와해되었다. 그러니까 농촌이라는 공간이 농사를 같이 짓기 위해서는 옛날부터 뭐 두레나 향약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공동체 문화가 발달된 곳이지만 산업화가 결국에는 이 농촌의 유대감도 그리고 돈이 이런 거를 망가뜨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야가 되었다, 망가졌다 이런 뜻이야. 한편 도시자본의 유입이 중개인을 통해 가속화되면서 빨라지게 된 거예요. 농촌의 토지는 헐값에 계약이 되었고 어떤 인물이죠? 여기 해룡인가? 얘들아 여기 이런 인물. 농촌 소자본가들은 자본의 논리만을 따지는 도시자본가의 거래 조건에 예속되는 등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두식 영감의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한영이랑 이제 한식이 아버지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잡아 먹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자본의 하부기지로 전락하였다라고 해. 결국 먹히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도식 영감이 자, 오부오리에 장리뼈를 벗삼아 점짜먹기 비싼 별일을 물지 못한 춘길이를 언급한 것은 고리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갚지 못하는 춘길이의 모습이 있는 거죠. 얘는 맞죠? 2번 두식영감이 이자가 얼마나일까라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며 춘길이가 돈 한 푼 없는 상황에 대한 것을 어때요? 돈이 사람 보고 붙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이익을 우선시하는 농촌의 소자본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얘도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지금 42번 하고 있어요. 3번. 춘길이가 얼마만큼의 돈을 발해서 두식 영감을 찾아뵌 게 아니겠냐고 한영이 말한 것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진 농촌 구성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춘길이가 두식 영감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두식 영감이 이제 춘길이니까 빚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3번은 아니다. 오히려 뭐 춘길이가 두식 영감을 찾았다는 것은 오히려 두식 영감은 더 믿으려고 했겠지. 하지만 이거와는 관련성이 없다. 자, 4번. 정답은 틀린 답이 3번이에요. 그리고 4번도 한번 보자. 강 사장이 두식 영감 내의 사정을 듣고 땅을 아주 싼 값으로 후려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에서 농촌의 토지가 자본가의 논리, 그쵸? 자본가의 논리. 뭐 수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오로지 돈이잖아요. 5번. 강 사장에게 약점을 잡혀 별 수 없이 한영 아버지가 두식 영감의 토지와 문서 인정을 내놓은 것을 통해 뭐예요? 예속이 되는 농촌 자본가의 모습도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약점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수술이잖아. 수술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해보세요.